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궁금한 게 외모는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인데 자기만의 매력적인 어떤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누가 봤을 때도 그렇게 되게 잘생기고 예쁘거나 이렇게 네. 화려한 외모가 아닌데도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내향적인데도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신의 색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요. 예. 사람들은 매력을 느껴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만 해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현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상황에 적절하게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요. 예. 아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가 되게 분명하게 와닿으면서 예. 마치 흑백 영화 속에서 예. 혼자만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런 사람으로 확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감정을 색으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슬프거나 그 사람이 기쁘거나 이런 어떤 감정들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예.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감정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싶구나가 분명하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호감이 가게 됩니다. 그럼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내가 먼저 내 색깔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자신의 색깔을 찾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럼 지금 저희는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를 슬퍼하거나 하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삽니다.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나 앞으로 나이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시간 중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색깔을 찾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 몸은 여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 있다든지 혹은 또 회사에 가 있다든지 혹은 친구들이랑 놀러 갈 그곳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지금 여기, 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내 욕구가 어떻지? 이거를 느끼면, 예. 이거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내 욕구가 무엇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을까요? 자, 욕구와 감정을 탐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신체 반응을 느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몸이 좀 굳어져 있어요. 제가 혼자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소파에서 누워있을 때보다는 좀 이렇게 긴장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 감정과 욕구가 뭐지?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어깨, 자신의 인상, 이런 것들을 몸을 느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좀 긴장하고 있구나. 예. 내가 좀 불안해하는구나. 그거는 내가 좀 이 인터뷰를 잘하고 싶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과 내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원들을 내 신체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자신의 신체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도 지각할 수 있어요. 배고프면 무슨 소리가 나죠? 네, 꼬르륵 소리가 꼬르륵 소리가 예. 나죠. 그럼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리고 내 눈꺼풀이 내려올 때 내가 졸립구나.
이렇게 정말 아주 단순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의 신체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 순간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인상을 주고 싶지? 내가 이 사람 관계에서 뭘 원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다 보면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욕구와 감정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솔직성이 최선의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인터뷰를 잘하고 싶거든요. 예. 영상을 잘 찍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숨기고 내가 그렇지만 아직 아는 척, 내가 괜찮은 척 하려고 하면은 제 마음 속에 있는 욕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영상 좀 잘 찍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네. 상황에 따라 적절해야 됩니다. 갑자기 상대방한테 나 이거 원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재밌는 사실은요. 상대방도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네.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인터뷰 잘하고 싶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렇게 이해를 받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욕구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 지금 인터뷰에 좀 떨려요. 좀 긴장돼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더 농담도 해주실 수도 있고 잘 가이드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욕구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부분이 많아요. 이성과 논리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 하지만 떨리고 무섭고 슬프고 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공감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표현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분 되게 솔직한 분인데 맞아. 내가 저 사람이더라도 저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충분히 공감받으면서 되게 매력적인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내 마음과 욕구, 내 감정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더불어서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메타인지, 상황에 대한 인지력까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적절한 방법을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자신의 욕구나 감정들을 이야기하면은 사실 부모님들한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혼나거든요. 그런데 성인들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줄까? 근데 내가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냈는데 상대방이 야 그거는 네 거지 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는 좀 민망하잖아요. 예. 그러면 알겠다. 좀 내가 좀 민망한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물러나면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상대방은 내가 좀 민망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좀 받아주네 라고 하면서 그 상황까지도 오히려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농담하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이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농담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 나는 내가 좀 농담해서 웃길 줄 알았는데, 야, 니네가 안 웃으니까 민망하다. 차라리,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많은 웃음을 주기도 해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런 솔직성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그때 나오는 표현들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또 많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조건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네. 너무 막말하거나 너무 솔직하다, 뭐 안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우리는 막말을 하면 안 되나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렇죠? 예.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불쾌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죠.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럼에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 사람을 당황시키는 거라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라면 예.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이 사람을 당황시키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라고 할 때에는 그럼 내가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게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차라리 그분에게 야, 나는 지금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 솔직한 마음을 전달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대화법 강의를 하는데 네. 어떤 중년 여성분이 자기 아이가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을 봤대요.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법 강의를 했으니까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딸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딸한테 네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네가 수능까지 마쳤는데 엄마가 너한테 좀 잘했다는 격려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좀 말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면은 딸 입장에서는 엄마 이렇게 말해줘.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엄마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그 말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전달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차라리 그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시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과 욕구를 더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좀 느껴지는 게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친구나 연인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우리는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이 많잖아요. 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물어봐라. 상대방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단순히 인간관계 측면이 아니라 내 삶에 통용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내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셨으면 네. 타인에게 불쾌함을 끼치거나 혹은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게 아니라면 그 감정과 욕구대로 한번 살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좀 나를 반길지 안 반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저는 네가 지금 외로운 감정, 네가 지금 사람들과 좀 연락을 해서 닿고 싶은 그 욕구에 집중을 해서 한번 연락해봐라. 그럼 이렇게 이제 해보면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그랬다가 그 친구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해요? 그럼 저는 그러죠. 최악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너를 거절하는 게 최악이냐? 네.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최악이 일어났을 때 과연 네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피해가 끼쳐지냐? 좀 속상하겠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최악을 생각했을 때 네가 괜찮다면 그 최악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봐라. 최악을 생각했을 때 괜찮다면 모든 상황은 다 괜찮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어적 비관주의. 네, 최악을 생각했을 때 괜찮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관계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심리학자들, 선배들, 후배들한테 유튜브 좀 해봐라. 좀 블로그를 좀 해봐라. 뭔가를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면 나 기사를 못한다고. 네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네가 블로그를 했을 때 최악이 뭐냐? 뭐 최악은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겠냐? 야, 그래 아무도 안 보는 게 네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면 해보면 되지.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최악을 생각해서 도전하기보다는 최고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최고의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떨까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네. 오히려 기준점을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찍고 도전해 봤을 때 그 상황이 괜찮다면 나머지는 괜찮은 거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욕구와 감정을 여기서 알고 방어적 비관주의를 통해서 시도를 했을 때 진짜 내가 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예. 뭐라도 해보는 것이 내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시도들이 쌓이고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 나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네,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신이 욕구와 감정을 지각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내 삶에서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고 보통 외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할 것 없어도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욕구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욕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유기체는요,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예.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하면요, 어릴수록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만 주면 예. 어린애들은 항상 골라요. 늘 짜장면이거나 늘 돈가스여서 부모들이 그거를 싫어해서 그렇지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는 매 순간 감정과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좌절이 된 거예요. 너 뭐 하고 놀래? 숨바꼭질. 야, 그거 했잖아. 야, 다른 거 말해봐. 너 뭐 먹고 싶어? 짜장면. 그거 지난주에도 먹었잖아. 그거 말고 뭐? 계속 좌절이 되면 너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결국에는 욕구와 감정들이 계속 좌절되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욕구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감정과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좌절되었던 순간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좌절되지 않는 욕구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그 좌절된 감정이나 욕구를 지금 가져와서 지금의 나름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자면 예.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갖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 부모님이 그거를 계속 좌절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갖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른이 되었지만 그걸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지만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른이지만 아이들 보는 프로그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욕구와 감정이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하다 보면 그것이 재밌고요. 그게 재밌고 즐겁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하고 싶은 게 생기고요. 예. 점점점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들인데 네. 애들 장난감 수집하시는 분도 많고 예. 그리고 어른인데 아이들처럼 노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철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건 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철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너무 많이 억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욕구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좌절된 감정과 욕구를 지금 여기에서.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좌절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면요. 그 감정들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심리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자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담자한테 분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분노 느껴서 표현했다가 부모님한테 비난당하고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했다면 상담자한테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노의 감정이든 사랑의 감정이든 친밀감의 욕구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시다 보면은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감정과 욕구들이 다시 느껴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욕구와 감정을 찾는 연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